자, 대우건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바로 어제 3월 31일 대규모 이 해외 수주 계약이 정정되었다라는 공시가 좀 떴었죠. 그리고 차트에서 주식 선물 하락 제한폭이 걸리면서 시세가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반대로 주식 선물 이 3단계 이 제한폭이 터지자마자 어제의 하락을 비웃듯이 오늘 상승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20% 정도의 상승을 좀 가져왔는데, 자, 어제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 15,000원 부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악재 뉴스를 떴을 때 용기 내서 샀더니 오늘 20% 상승하면서 내 판단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력을 이겼다, 뭐 그러시겠죠. 그래서 환호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이 장면 단순히 저점 매수세나 승리 뭐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폭발적인 양봉을 만들었던 어제 샀던 개인들이 만든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파생시장 상승 제한폭까지 강제로 동원해 가면서 미친 듯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 이면에는 하락에 지금 베팅했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싼 가격의 주식을 강제로 사서 갚아야 되는 이 3,900만 주의 빚진 자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이 가짜 공포와 오늘 아침에 폭발적인 상승의 제한폭, 그 사이에는 개미들이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이 살벌한 쇼스퀴즈의 뼈대를 주식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팩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대우건설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사실 절대 운이 좋아서 이런 상승을 만든다라는 게 아니죠. 지금 3월 초부터 이 8,000원대 바닥에서 꿈틀대던 주가가 불과 한 달 만에 이 19,75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완벽한 상승 장이었는데, 하지만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이 3월 31일 단 하루 만에 이 15,550원이라는 시퍼런 음봉이 내려 꽂으면서 상승분을 허무하게 반납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하셔야 되죠. 하지만 어제는 시장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싼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 하루만 보시더라도 무려 119만 주라는 엄청난 개인 물량들이 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냈습니다. 심지어 빛을 내는 신용 물량까지 48만 주나 쏟아져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3월 30일 어제였죠. 지금 48만 주나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4,700만 주의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그 20%의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어제까지 빛나서 사던 이 개인들이 세력을 이기고 이 상승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대규모 공급 계약, 이 일부 정정됐다라는 소식, 결과적으로 이런 공시가 올라오기 때문에 외인들이 이 공시를 완벽한 핑계살이거리로 만들면서 그들은 어제 하루에만 55만 주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자, 지금 주식 선물 2단계 이 하락 제한폭이라는 매우 비정상적인 압력을 차트를 통해서 압박을 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선물이라는 꼬리를 강제로 쥐고 흔들면서 이 대우건설 현물주가라는 거대한 몸통을 밑으로 억지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터진 이 1,800만 주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이 마이너스 10%라는 흉폭하게 밀어버린 전형적인 휩소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메이저들의 전형적인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장 직후 외인들 태도가 180도로 뒤집혔죠. 어제 55만 주를 팔아치우면서 공포를 줬던 그들이 오늘 오전에만 무려 120만 주, 바로 미친 듯한 추격 매수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자, 단 하루 만에 강력한 매수 폭격으로 좀 돌변했는데, 그 결과 이번에는 선물 상승 3단계 이 제한폭이 터지면서 어제의 음봉을 완전히 씹어먹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기업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차 잔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대차 잔고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남의 주식을 빌려놓은 세력들의 대기 물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갚으려는 속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 이렇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빠진다라는 확신한 이런 공매도 세력들, 대차 잔고가 무려 3,900만 주. 이 숏 세력들은 어제 정정 고시가 뜨자마자 주가가 하락하자 속으로는 쾌재를 좀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외인들이 다시 120만 주를 쏘아 올리면서 선물 상승 제한폭을 위로 터트려 버렸습니다. 자, 이제 하락에 베팅한 자들은 완벽한 패닉에 빠져 버렸다는 거죠. 주가가 우리가 계속 오르려면 그들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요, 지금 있는 이 현재 호가창 상관없습니다. 얼마의 가격에 있든 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의 주식을 가장 비싸게 사들여야 되는,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잔인한 숏 스퀴즈라는 것입니다. 자, 어제 바닥에서 주식을 샀던 개인들이 이긴 게 절대 아니다. 메이저가 파생 시장을 좀 무기로 삼아서 이 3,900만 주, 이 공매도를 찢어 갈기면서 잔인한 전장을 개인들이 우연히 얹어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요, 가장 날카로운 기준점의 확인인 것입니다. 이 위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이 750원 이 최종 관문을 어떤 방법으로 장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의 관건이 좀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오전 이 120만 주를 사들인 외인들, 이 190, 705, 19,750원대 여기 부분에서 터져 나올 공매도의 마지막 바랑 저항까지 물량까지 끝까지 씹어 먹으면서 이 선을 강하게 넘어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단순히 5일선 이런 기술적 반등 따위가 아니라 남아있는 이 3,900만 주 대체 잔고에 피를 말리는 진짜 숏스퀴즈의 대세 반전이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요. 결국 지금 자리는요, 우리가 어제 바닥에서 잘 샀다 뭐 이 정도로가 아니라 이 19,750원이라는 위에 메인들의 매수세가 진짜로 버텨주는지, 그러면서 그 묵직한 무게를 우리가 장중에 시험해야 되는 가장 피가 말리는 갈림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장중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요, 이 19,750원 여기 직전 고점을 뚫으려는 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돌파가 공매도 세력들의 숨통을 끊어내는 이 숏 스퀴즈, 바로 2차 폭발로 우리가 시원하게 좀 이어지는지, 아니면 오늘 들어온 이 120만 주의 외인들, 이 물량을 다시 개인들에게 엎어버리는 가짜 쌍봉의 꼭지인지, 사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만으로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종목 어제와 오늘 우리가 보셨듯이 지금 주식 선물이 제한폭을 파괴적으로 지고 흔드는 이 메이저들 때문에 불과 하루 만에 하락과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조 단위로 수만 주씩 호가창을 흔들리는 걸 보시면요, 방향성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초보자들의 심리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녹화된 영상에 멈춰진 가격표만으로 우리가 이 거친 체결 속도를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따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에 대한 명분, 이런 구조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실제 호가창에서 메이저들의 진입으로 찍히는지 또는 이탈로 찍히는지 이걸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 혹시라도 이거 혼자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 여기로 구독 또는 대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적인 타점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는 좀 번거롭더라도 한 번씩 부탁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드리는 장중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방향성은 분명히 위를 향하고 있지만 심리를 쥐고 흔드는 이 압도적인 속도감, 굳이 아무 기준 없이 여러분들이 호가창에서 굳이 혼자서 싸우실 필요는 절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대우건설이 왜 이런 미친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 전에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제가 다른 종목을 통해서 타점을 좀 잡아왔고, 그리고 이탈이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드렸었는지 이 정도만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에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이 정말 파괴적인 이런 변동성 결국 이 거친 이 숏스퀴즈 이 이면에는 결국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펀더멘틀의 변화가 좀 숨어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대우건설, 국내 아파트나 짓는 건설사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가 또 그 부동산, 그 PF라고 있죠. 이런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니까 대우건설을 굉장히 위험한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국내 이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매도 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독한 국내용 이런 프레임에 많이 기업을 묶어 두셨을 텐데 하지만 어제 오늘 이 메이저들이 파생 시장까지 동원해 가면서 주가를 지금 억지로 쥐고 흔드는 진짜 이유 그들은 지금 셈법이 완전히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이 스마트머니들은요 지금 이 기업을 더 이상 국내용 아파트 내수용 건설사로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연달아 공시가 되고 있는 거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등 조 단위로 거의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를 받고 있죠. 지금 거대한 글로벌 인프라 수출 기업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금 8,000원대 이 매물대에 머물던 초라한 굴레는 시장의 오해가 만든 낡은 가격표이다. 그래서 현재 이 대차 거래 3,900만 주 달하는 거대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을 하고 막대한 손실을 좀 감수를 해가면서 강제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새로운 멀티플, 이것이 지금 차트에 억지로 우겨 넣어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래 재평가의 확실한 트리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의 해외 거점에서 이런 조 단위의 추가 수주 랠리가 시장에서 공식적인 숫자로 좀 가시화되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을 흔드는 이 19,000원대, 이 19,000원대 가격대는 시장이 얼마나 이 대우건설의 체질의 개선을 좀 얕봤었는지 아주 가벼운 흔적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이 선물 휩소의 수급에 속아서 이 국내용 건설사 글로벌 수주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지금 같은 현 시점을 놓치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 아주 추가적인 상승 2차 랠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의 극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게 정말 여러분들의 드라마틱한 계좌의 성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거든요. 010-247-6550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만 좀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